네, 교수님, 우리 사회가 그 이른바 정상가족을 보호하는 법률 제도에 지금 매여 있는데 앞으로 많은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대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더 깊게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건강가족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말씀 아까 주셨고 헌법도 개정돼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2014년 진선미 의원인가요? 생활동반자법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왜 이런 법이 지금 필요하고 어떤 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건지 좀. 이제 우리가 같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를 하더라도 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주 제한적으로 법에서는 이제 두 종류 그리고 사실혼 관계가 이제 깨졌을 때의 재산분할 청구 이 정도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주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등록을 하고 그 이상의 어떠한 혜택을 좀 주자 뭐 예컨대 응급시에 병원의 치료를 대신해서 이제 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제 주자는 것이 바로 프랑스식의 팍스 혹은 느슨한 형태의 생활 동반자법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가족 유형들이 일단은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최소의 부분에서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이제 하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 이제 주 목적이 부양의 있는 의무와 것입니다. 책임 같은 거는 일반 결혼 관계가 같은데 그다음 인척 관계가 확대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남편하고 결혼했다가 시부모 관계 자동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리고 상속은 안 되지만 공동 소유는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젊은이들이 꽤 환영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인척관계 확대를 막아줄 수 있겠다. 그다음에 혼인의 해지가 좀 비교적 자유롭다 하면 결심하기 쉬운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현재 한국 사회 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결해 볼 때 좀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될 법이 아닐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예. 네. 프랑스에서 처음 들어올 때 논란 굉장히 많았다면서요. 이제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 나라들은 이혼이 파탄주의여서 이혼도 이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이혼이 자유로운데도. 네, 자유로운데 그냥 자기네들이 등록을 했다가 또 일방이 뭐 취소를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과연 이 관계 자체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데 너무 이제 쉬운 방법으로 국가가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게 이제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그 생활 동반자법이나 어떤 대안의 어떤 법을 만들기 이전에 아까 그 차별적 요소들 얘기했잖아요. 그걸 시정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그 전 단계로 법을 만들기 이전에 현재 차별적인 요소를 시정하는 게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 아까 뭐 가족관계 등록법에 뭐 혼외자 뭐 체크하는 문제랄지 부성운석의 뭐 원칙이랄지 뭐 스스로 동의 받는 거 이런 것도 뭐 조금만 개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뭐 법을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나 같이 시행규칙으로 하고 네 있는 것도 그래서 많은데. 이제 그 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넓힌다던가 그렇죠. 뭐 임대차법에서의 임차인의 권리를 인수받게 한다던가 개별 법률로서도 이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하기 전에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차별을 이제 금지를 하는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이 이제 꼭 제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차별이 헌법에 반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헌법에 반하는 행위들이라고 하는 걸 좀 각인을 시켜주고 또 그런 차별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처벌을 좀 하는 그런 일반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일단 나타나고 포괄적으로 덮을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각 개별 영역에서는 개별 법들을 재개정해서 차별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이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차별금지법도 실제 뭐 10년 전에 여야에서 뭐 공이 이제 뭐 발의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다 이제 폐기되고 그랬는데 근데 당시 논의 과정을 보면 주로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기독교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반대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헌법 제36조도 대통령 개헌안이나 그 국회 개헌안에서 거의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 이제 양성의 혼인을 빼면은 안 된다고 하는 종교계에 굉장한 저항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혼을 헌법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그런 저항이 있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에서 그러면은 동성을 혼인까지도 이제
들여올 수 있도록 어떤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제 종교계에 굉장한 저항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실행에 옮겨지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와 있는 그 제도가 들어와 있는 나라별로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러니까 포괄 범위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뭐 상속은 어디까지 인정하고 세제는 어디까지 인정하고 동성애를 포함시키느냐 안 하느냐 이게 뭐 나라마다 다. 근데 일단 그 유사한 그런 종류의 법이 지금 거의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이제 현실이 유럽국가에서, 그러니까 제도가 현실을 이제 못 이걸 따라가고 있는 포용을 거죠. 못 하니까 네, 그죠? 네. 결국 우리도 뭔가 변화해야 되지 않냐 그런 욕구가 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별법들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동거 커플을 조금 더 이제 가족으로서 끈끈하게 묶어줄 수 있는 좋은 법일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게 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보다 쉽게 헤어질 수 있으니까 뭐 지금 그렇잖아도 이게 뭐 혼인 율이 낮아져서 문제인데 이건 뭐 가족 해체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통계를 이제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이 우리의 1인 가구가 이미 그게 정상이라고 볼 만큼 수치로서는 이제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어떤 유형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나타난 현상을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제 법적으로 잡아줄 뒷받침을 할 거니까, 그치. 것이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뭐 가족의 해체나 이런 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 가족의 변화를 해체로 보느냐 뭐 변화로 보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우리 가족은 이미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맞는 시각 같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이 가족의 가치를 어떻게 놓을 건가 하는 부분들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유럽하고 한국 사회가 되게 다름을 이제 인정하고 이렇게 논의가 되어져야 될 부분들 있다는 걸 새롭게 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제도에 있어서 단위가 누구인가 가족인가 개인인가에 따라서 제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사회 같은 경우는 다분히 이제 개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개인으로는 개인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문화권에 들어가 있는데 이 법이나 제도는 집단주의 문화권에 있고 또 우리의 기득권층들은 그 어떤 제도를 변화하는 거를 요구하지 않죠. 안 하는 게 훨씬 더 본인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것들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변화하는 거를 거부하고 다양한 논리를 내세워서 이제 막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각종 통계가 보여주는 결과는 이제는 지금까지 그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법이나 제도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 쓸모없는 법과 제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그 동거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가족이 변화되고 있는 걸 빨리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들이고 이건 이미 97년도 6년도에 건강한 기본법 만들어질 때부터 논의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혼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사회적 비용만 굉장히 많이 지불하게 되고 더 많은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도리어 살아보니 안 맞아서 이혼하겠다고 할 때 건강하게 헤어질 수 있도록 돕고 본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도움을 도와주는 것이 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으로 뭐 계속 이제 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큰 흐름 속에서의 정책의 방향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돼서의 부분들 중에서 지금의 흐름을 대폭 수용해서 하지 않으면 2, 3년 뒤에 다시 정말 쓸모없는 제도를 또 하나 뭘 만들어낸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사회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뭐 각종 통계가 보여주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는 현실을 좀 반영한 법, 제도, 정책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입니다.